안녕하십니까. 2016년 4월 16일 토요경마 지급조사 시즌2 예상 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 상당히 좀 혼전 경주들이 많고 부지마들이 많은 경주들이 많습니다. 배달 나와줄 경주들이 많은데, 일단 지난주의 이슈라고 한다면 지난주 경마는 문세영의 졸전이었고, 또 주중에는 20대 총선이 있었는데 한나라당이 완전 패했습니다. 완패.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게 상당히 많아요. 예상가들도 노력을 하지 않고 정말 그냥 대충대충 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냥 매출 뜬다, 그냥 이빨만 갖고 매출 뜬다고 자랑질하고 이런 애들 많은데, 이거 제가 볼 때는 오래 못 가요. 한나라당 꼴 납니다. 이럴 때 있어서 더욱더 많은 팬들이 찾아줄수록 집중하면서 고마움을 알고 더욱 열심히 하면서 떳떳한 이런 예상을 해야지 예상가도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태양의 후예가 오늘 목요일인데 오늘 또 마지막 회를 해요. 어제 수요일날 밤에 태양의 후예 15회인데 그거 보고 아직까지 고수가 좀 감성이 살아있다라는 걸 느낀 게 울었어요. 눈물이 나오더라고. 연기 애들도 잘하고, 이 태양의 후예를 보면서도 느낀 게 많은데, 얘네들은 우리 조국을 위해서 유시진 정말 충성을 다하면서 하는데, 우리는 한마디로 태양의 후예 같은 우리 예상가들 아닙니까? 우리 가족분들을 위해서라면 정말 몸 하나 아끼지 않고 정말 청천연은 새벽적으로 정말 추운데에도 바들바들 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결석 없이 정말 꾸준하게 봐주고 있고, 우리 정경 위원도 요즘에 공부하는 거 보면 장난이 아니에요. 예전에 기수 생활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보는 눈이 확실히 틀려요. 기수 출신이라 그런지, 기수 출신도 다 똑같은 기수 출신이 아니죠.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 이건데, 정경 위원은 상당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상당히 옆에서 이뻐 보이고 있고요. 저 역시 나름대로 계속 복귀, 그냥 컴퓨터 앞에서 눈깔 빠지도록 쳐다보면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한나라당 꼴은 나지 않아야겠죠. 자,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는 우리 3인이 되겠다, 요 점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기수들 얘기가 많아요. 한마디로 나가는 기수들도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팬들이 좀 궁금해하는 사항 같은데, 그런 거 좀 정보가 있으면 그런 거 좀 팬들한테 살짝 언급 좀 해주시죠. 아직은 확실한 건 아니에요. 이제 6월달 되면 면허갱신을 항상 매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면허갱신이라는 자체가 이제 성적을 떠나서 이제 어느 정도의 법규대로 있습니다. 규율대로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전수를 기승을 얼마만큼 하냐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못 채워줄 때는 경고도 따라주는데, 그 경고를 1회나 2회, 3회까지 이제는 벗어날 경우에는 도태되는 거죠. 도태되고 마사에서도 경고장 가는데, 내가 알기로는 한 3, 4명 정도가 걸려 있는데, 그 3, 4명 중에 한 2명은 거의 힘들지 않느냐 되고, 한 2명 정도는 전향을 하는 정도로 관리사나 그런 쪽으로 가는데, 한 다음 달 정도면 거의 결정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신대영 기수도 말을 타고 해요. 그런 거 보면은 좀 신대중 기수도 빨리 출전을 많이 해서 면허 때문에 많이 좀 곤욕을 치르는 것 같은데, 좀 많이 도와줬으면 해요. 착한 기수인데, 착한 진짜 선배고 그런. 착하면서 팬들을 죽이면 돼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MRP상을 끌고 왔어야죠. 준비가 안 됐었어요.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네. 일단 열심히 하는 기수들도 네. 실력이 안 되지만은 열심히 하는 기수들 좀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성인이고 나오면 뭐합니까? 할 게 없잖아요. 네. 또 분명히 예상가를 한다고 할 텐데, 예상가를 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름 명성도 있고 하는 기수 전적이 있던 사람들은 그래도 좀 살아남아요. 그런데 신대정 기수가 나와서 예상가 한다고 하면 누가 들을까요? 현역 기수라고? 그렇죠. 또 예상하고 또
기수. 그러니까 명성이 덕은 못 볼 거란 얘기예요. 명성이 덕은. 그런데 정기용 위원도 처음에 예상위에 들어와서 상당히 좀 처음에 힘들어했던 게 말 타는 거와 이 예상과는 정말 틀리잖아요. 완전 딴판인 것 같더라고요, 진짜. 그죠? 네, 새로운 것이에요, 그냥. 새로운 것인데 단지 그냥 말만 탔을 뿐이지 이 예상은 또 다른. 옛날 기수했을 때 네. 예상가들 어떻게 왔어요? 저는 예상가 분들을 솔직하게. 정말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그냥. 항상 내가 항상 물어봤어. 내가 똥말을 타고 들어오면 맞췄대. 아유, 그냥 툭 불러서 맞춰나오지. 그랬어요. 근데 나는 정말 그러고 나서 지금 생각해보면 난 지금 너무 창피한 거죠. 야, 내가 그만큼 내가 공부를 안 했구나. 내가 그 똥말을 타면서도 예상가들을 많이 좀 존경스러웠어요. 진짜. 솔직히 예전에는 똥으로 봤죠, 솔직히. 좋게 안 봤어요, 정말. 그죠? 네. 근데 지금 팬들이 그런 것 같아. 네. 팬들이 예상가들을 참 쟤네들은 배팅해서 다 죽은 애들 시체 애들이 그냥 살겠다고 먹고 살겠다고 이러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상당히 좀 아쉽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쟤네만큼 열심히 한다 이런 소리 듣도록 하자고요.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승부경주를 예고해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마 승부경주 가장 먼저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최홍찬 위원 5경주 최홍찬 위원이 5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했고요. 정기용 위원이 7경주를 메인 승부로 선정을 했고요. 고수가 9경주를 메인 승부로 선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경전이 1000m고요. 국산 6등급 경주를 펼쳐지는 경주입니다. 이세번이 압축이 됩니다. 그죠? 1번 배트타임 6번 고음매 3번 금강천하 8번 자이언트 특급 그리고 11번 몽골 외곽이 12번 문라이트도 팔리겠네요. 이렇게 보니까 또 되는 마피들이 많네요. 최홍찬이 예, 훈련 좋은 말들이 좀 많거든요. 제가 걸어드린 말이 훈련이 다 양호했어요. 1번 배트타임, 6번 고음매, 8번 자이언트 특급, 9번 유비커터스, 10번 퍼스트 인디언, 11번 몽골까지 이 마필들이 제 조판에는 점이 찍혀 있는데 이게 다 이제 좀 괜찮게 본 말들입니다. 자, 여기서 거론하지 않은 말들, 고수님께서 이제 서두에 몇 마리를 불러줬는데 제가 거론하지 않은 말들은 저는 느낌 자체가 아예 없었고 또 병합 때도 워낙 쳐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들은 제가 거론 안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말이 1번 배트 타임입니다. 고스트란 시네마하고 이제 병합 조교를 해줬는데 자기가 이제 몰고 가기도 하고 그 말에 밸런스도 맞춰주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만의 그 훈련 자체를 제대로 소화해낸 마필이 바로 배트 타임으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원게이트를 차지하고 있고요. 데뷔전 자체에서 곧바로 입상에 성공한 말은 어쨌든 셉니다. 세요. 데뷔전에서 곧바로 입상하지 않은 말하고는 분명히 뭔가가 있기 때문에 입상을 한 겁니다. 그 뭔가가 있는 마필이 훈련까지 좋아졌고 게이트까지 좋기 때문에 저는 연투에 가장 근접한 마필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1번 배트타임 약간 주립불량기가 있는 마필인데요. 데뷔전에 발전기사이 좋지 않았지만은 갈수록 나오는 거리빨이 좋더라고요. 게이트 조건도 좋고 말이 많이 좋아졌다. 최홍찬 의원이 추천드렸고요. 정기용이요. 저는 이번 경주 약간 좀 아쉬웠던 앞필은 바로 6번 고음매인데 직전 경주 보면 이준철 기수가 그때 당시에 제가 보는 느낌에 있어서는 그때 당시에 컨디션 자체가 좀 안 좋았던 게 아닌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말 타내는 모습 자체나 행동 자체가 뭔가 좀 어색했어요. 경주 프로라는 그런 모습 자체도 상당히 좀 어색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상당히 컨디션 자체가 안 좋았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만큼 고음매를 몰아내는 모습에 있어 상당히 부족했는데 이번에는 6번 게이트다. 게이트 조건에서도 절대 불리한 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고 뒷심적인 부분도 이번 훈련 시에는 많이 올렸던 만큼 저는 고음매 직전에 좀 아쉬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준철 기수가 다시 한번 재안장하는 만큼 강하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6번 고음매 이거는 직전에 이준철 기수가 들어오고 나서 세레머니 했을 거예요. 왜냐면 정말 개같이 탔죠. 안 가려고 내 측 자리 잘 잡고 타다가
코너에서 비용신같이 괜히 쓸데없이 외곽을 빼요. 이거 그러면서 안 갔거든요. 개같이 한마디로 이거는 가면 큰일 나는 상황, 그런 상황처럼 타면서 경마 그러면 안 되는데 참 썩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정경 의원이 세게 보는데 저도 세게 보고 있는 마필이고요. 3번 금강천하가 지천에 10주 만에 나왔는데 10주 만에 나오면서 말이 좀 달라진 느낌이에요. 마필이 끄는 맛도 있고 제가 좀 마필이 좀 끄는 마필을 좀 좋아해요. 그만큼 힘이 좀 차있다라는 거고 그전에는 이렇게 흥붓기도 없었고 끄는 맛도 없었는데 마필이 순발력도 생기면서 꾹짝거리는데 마필이 엄청 끌면서 타더라고요. 그러면서 3차기였지만 쪽팔리게 깨지지 않았습니다. 같이 뛰었던 애가 마중물, 라스코 이런 애들이었는데 저는 3번 금강천하 이번 거 좀 세게 봐줘야 되는 마필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릴게요. 이 경주로 가겠습니다. 경주는 1200m 국산 6등급 경주예요. 정말 과천경마장에 똥마들이 많다라는 소문은 들었고 저도 똥마들은 많이 봐왔는데 보기 힘든 마필들 이런 애들을 싹 갖다 모아놨습니다. 누구 하나 능력마가 없고요. 누구 하나 미래 있는 마필이 없어요. 전부들 똥말인데 고수가 이번 경주를 풀어드리는 경주로 선정을 했어요. 야 이런 똥말 경주인데 이걸 왜 풀어주는 경주를 하냐. 똥말 경주지만 단통이 확실해 보여서요. 왜? 똥말 경주는요 앞에 뛰는 마필이 유리합니다. 앞에 뛰는 마필이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일단 6번 샤넬리킹이 11주라는 공백을 도 나오는데 이게 상승세 마필이 아니라 직전 경주는 더 못 뛰었죠. 이런 마필은 공백을 두고 나오는 게 저는 좋아해요. 왜? 마방에서도 생각을 하고 말을 만들고 나온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만 보면 초반에 발빠른 마필이 없습니다. 6번 샤넬리킹이 선행을 까고 나가는 경주예요. 이런 똥말 편성은 앞에 까면 그대로 뒤에서 올라올 애들의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앞에 나가면 그냥 따당으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6번 사례를 이렇게 세게 보고 있고요. 여기서 그나마 한 3군 그래서 4군까지는 갈 마필은 하나 있다고 봐요. 다른 마필 아닌 7번 드라마틱 데이라는 마필. 이게 컨디션이 안 좋았습니다. 최근에. 그러면서 바닥을 쳐놓고 있는데 요거 역시 13주 공백을 두고 나오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런 말을 좋아하거든요. 공백을 주면서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좋으니까 빨리 꺼내놓지 않고 말을 만들어 놓고 내보내자는 얘기죠. 이거는 역시 순발력도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6위 선행을 나가도 바로 뒤에 붙일 수 있고요. 바로 앞에서 따닥으로 끝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 능력은 가장 센 마필이 7번 드라마틱 데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나머지 마필들은 솔직히 말로도 보진 않고 있고요. 그래서 6번, 7번, 7번, 6번 고수는 단통으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자, 고수 이렇게 풀어드렸는데요. 우선 최홍찬 위원이 이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저는 똥말경리 편성이기 때문에 물론 추천할 수 있지만 배팅을 진짜 좀 자제를 했으면 합니다. 저도 마법 자체가 6, 7, 5 원투로 이제 잡았는데 샤르니킹도 훈련이 좋냐? 아니죠. 병합하는 모습 자체에서 그렇게 큰 느낌이 없었어요. 반대편 가서도 그냥 같은 소주 마필하고 병합할 때 반대편에서 그냥 밀려버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부진마들이 고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선행마가 장땡이에요. 흙을 한 마리면 더 뜁니다. 그런 말들은. 그러니까 이 마필이 갑자기 1200을 최근에 못 보던 그 1분 14초대를 주파했는데 만약 14초대를 만약 딱 냈다고 생각하면 그거 하나뿐이에요. 그거 하나뿐입니다. 결국은 샤르니킹 자체가 전기가 좋기 때문에 저도 인정을 했고요. 또 드라마틱 데이도 공백은 있지만 다른 말도 공백은 있지만 얘가 낸 그 주파 타임 자체도 이 중에 제일 나아요. 뛴 걸음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마필에 대한 거는 솔직히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마리를 인정하다 하고 또 고수형과 같이 동참하는 경주로 저는 함께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경님. 저도 이번 경주가 너무 기본하기 때문에 6번, 7번 이 두 마리의 동반 입장이 그래도 가장 좀 유력해야 할 만큼 같이 한번 힘을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 고수 풀어드리는 경주 장안의 화제예요. 풀어드리는 경주들이 전부 한 방 한 방 단통나서 꽂히고 있는데 이번 경주도
웬만하면 꽂혀 있다 이렇게 보고 싶네요. 자, 풀어드리는 경주였습니다. 3경주입니다. 경주는 1300m 국산 6등급 경주를 펼쳐지는 경주예요. 정기용 위원이 오늘 첫 번째 들어가는 승부처. 최홍찬 위원이군요. 최홍찬 위원이 오늘 첫 번째 들어가는 승부처입니다. 중매 승부처죠, 한마디로. 어떤 내용으로 승부 들어가는지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보시고요. 정기용 위원이 한두를 도와주시죠. 네, 이번 경주 너무나 기복만 편성이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라면 그래도 입상권 한 자리를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게 바로 1번 에바로드인데, 김옥순 기수가 안정하는 게 그래도 약간 좀 부담스럽겠지만 이미 김옥순 기수와의 호흡적인 부분을 2월 20일 날 해왔던 마필입니다. 직전에는 유승원 기수가 상당히 좀 의지가 없이 편안하게 타줬기 때문에 입상권 1번에 했었지만 편성 자체가 너무 약합니다. 그리고 1번 게이트라면 기본적인 순발력까지 있는 만큼 저는 에바로드의 입상권 한 자리 충분하지 않겠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1번 에바로드. 정경이 추천드렸는데 이번 경주 상경주도요. 이 경주보다는 조금 난데 정말 상동마들을 싹 모아놨죠. 마찬가지입니다. 1번 에바로드가 제가 볼 때는 단독 선행이에요. 단독 선행. 물론 선자에서 인기를 이판서에서는 세게 모아줄 마필이고요. 충막구로 팔려줄 것으로 판단되는데 저도 정경 위원과 함께 1번 에바로드는 믿고 싶다. 그렇게 정리하겠고요. 최홍찬 위원의 오늘 준매 승부처인데요. 어떤 내용으로 왜 이런 똥말 경주에서 승부에 들어가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축이 세워졌죠. 1번 에바로드의 역시 저희 지급서 3인이 다 배팅의 축으로 이미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더 이상 에바로드 설명을 솔직히 정경 위원이 잘 해줬어요. 원게이트고 걸음 상승세고 또 김옥성 기수가 훈련 아주 전담하면서 지난주 이번주 상당히 공을 들였는데 저게 어느 편성이 나올까 고민했는데 딱 편성 뚜껑 열어보니까 이런 경주 편성을 만났습니다. 인정합니다. 자, 문제는 축마만 갖고 제가 이 경주를 메인 승부로 선정을 안 하죠. 당연히 여러분들 예상지를 보시면 뻔한 인기만 한두가 딱 100kg 잡혀져 있을 거예요. 자, 거기에 승부를 거는 게임이 아닙니다. 준비된 복병만 WR 한두가 이 경기에 출전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팅 가치가 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요거는 두 방을 때려도 환수가 됩니다. 최저 배당이 들어와도 지지 않는 게임은 돼요. 근데 제가 노리는 그 복병과 함께 들어온다라면 오히려 환수에서는 무조건 이깁니다. 자, 세 방까지도 저는 사치다라고 판단되고요. 딱 두 방으로 갬블을 건다라면 충분히 배팅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3경주를 저 최홍찬이 첫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예, 이번 경주 3경주 최홍찬 위원도 1번 에바로드를 믿고 들어가는데 구멍수 필요 없다. 딱 두 방 안에서 끝나는 경주이기 때문에 큰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 같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배팅 자금을 만들고 가자라는 승부처 같아요. 자, 이번 경주 3경주 최홍찬 위원의 준매 승부처 좀 일찌감치 함께 하셔서 이번 경주에 자금 확보하시고 보다 편안하게 토요마를 시작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경주는 1200m 국산 5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정기용 위원이 준매 승부로 잡았네요. 출전 등수 많고 은근히 혼전. 어떤 내용으로 승부 들어갈까요?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보시고요. 최홍찬 위원이 한번 도와주시죠. 저는 승군마지만 훈련시 모습은 또 되겠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말이 한두가 있습니다. 바로 10번 밝은 내일이에요. 자, 이마필이 황정우 기수가 직전에 배당을 터뜨리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부산에서 그렇게 많은 기승기회를 갖지 못하면서 서울에 올라갔어요. 근데 서울에 올라와서 어쨌든 17조에 소속 위탁이 되면서 계속 꾸준하게 말을 기승하다 보니까 오히려 부산보다는 성적을 더 좋게 낸 기수가 황정우 기수였는데 이번에 안장이 바뀌었습니다. 승급전입니다. 근데도 훈련 모습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같은 같은 군마필하고 병합을 하는데 1, 2마시는 앞설 정도로 스피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6군마가 아니고 이제 5군마인데 5군마 경쟁에서도
조금 앞선 모습을 조계장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밝은 내일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0번 밝은 내일. 황주공 기수가 끌고 들어왔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기본기가 좋은 말로 보시면 돼요. 최용찬 의원이 추천하셨죠? 승군전에 감량까지 있고 좋습니다. 저는 인기마지막 9번 성강이 17주라는 공백을 두고 나오고 있는데 띄웠던 편성 자체가 틀리죠. 와이키키, 위너스 글로리, 베트로드, 클로너킨, 매니뮤즈 특별경주 강자급 애들과 뛰면서 전력을 다졌던 마필이고 걔네들과 뛰면서도 어느 정도 인기를 모아줬었던 마필이에요. 근데 여기 17주 공백 이거 하나가 문제죠. 근데 연습 주행하는 것은 모습을 보니까 여유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자, 문성 기수가 걔네 능력 기수가 아니에요. 한번도 지난주에 족밥짓했죠. 컨디션이 안 좋다는 이유로. 이번 주 문성이는요 욕심 많은 애예요. 그래서 특급 기수고요. 근성이 있어서 특급 기수예요. 이번 주에 달라진 모습 보여줄 겁니다. 9번 성강이 추천드립니다. 이번 경주가 정기용 위원회 준비 승부처인데요. 어떤 이유로 승부 들어갔는지 들어보시죠. 네, 이번 4경주입니다. 좀 앞선이 상당히 좀 타이트한 경주가 되지 않겠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9번 성강이라는 마필이 출전하면서 17주라는 공백과 57kg의 부담 중량. 성강이를 적용도 노리는 마필이지만 놓고 때리기는 뭔가 좀 부족한, 뭔가 좀 부담스러운 마필인 만큼 성강이는 현장까지만 한번 현장 체크해야겠다 말씀드리겠고요. 밝은 내일은 적용도 한번 노려보는 마필이에요. 이번 경주 준비 과정이나 감량 조건이 좋은 만큼 노려보는데 역시나 이번 경주 정규에 놓고 때릴 마필은 따로 있습니다. 좀 인기권이 좀 밀려있지만 이번 경주와 정규가 서론에 말씀해드렸듯이 앞선이 빡빡하다. 앞선이 타이트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림이라면 그 녀석 정규의 노림수인 녀석이 제대로 벌려놨습니다. 이번 경주 1200에 있어 가장 이상적인 마필 가만 자세히 보시다라면 그 녀석이 한번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만큼 이번 경주가 중배당의 포커스로 충분할 것이고 앞선이 무너지나라면 더욱더 매력적인 마필을 넣고 한번 중배당의 포커스로서 한번 가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사경주. 어떤 놈을 노리는지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근데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그 놈이 보일 거라고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동안 가만히 쳐다봤는데 눈이 안 보여요. 눈에 들어와요? 가만히 쳐다보면? 헷갈리죠? AS 들어봐야지 알지 모르겠어요. 그죠? 가만히 보면 보이니까 이거?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혼자 하는 것 같아요. 정경 위원만. 전체가 안 보인다는 건 다른 예술가들도 안 보여요. 이번 경주 4경주는 그냥 정기용 위원만 보이는 경주. 정기용 위원을 믿고 함께 승부를 한번 보십시오. 5경입니다. 경주 1300m 경주 편성에서 메인 승부로 붙자 선택을 했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하고 있고요. 주중에 제가 게시판에 글까지 올린 데 있습니다. 충마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 그 마필에 붙일 수 있는 마필까지 조계양에서 제대로 찾아낸 경주가 바로 토요 5경주입니다. 배팅가 붙이는 적중만 된다면 문제없어요. 이 경주 편성이 큰 배당을 노리는 경주는 아니지만 적중만 된다면 환수상으로는 충분히 오전장의 자금을 두둑하게 만들 수 있는 경주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토요 5경주를 메인 승부로 붙습니다. 아주 강하게 붙는 게임이 되겠고요. 충마의 자신감, 더불어 붙이는 마필에 대한 자신감 모든 것을 새벽 조교장에서 찾아낸 경주 편성인 만큼 제대로 한번 붙는 승부처 경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입니다. 경주는 1200m 혼합 4등급 경주로 펼쳐지는 경주. 이번 경주는 전직 기술 출신 정기용 위원이 이거는 한번 잡아보겠다, 내가 한번 풀어보겠다 이렇게 미리 선발한 경주예요. 어떤 내용으로 풀어드리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서울 6경주입니다. 약간의 좀 기복마 편성이에요. 혼합 4분 경주. 이 정도의 기복마 편성이라면 이제는 좀 와줄 때가 되지 않았냐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바로 안쪽에 있는 3번이 코디앙 러브라는 마필. 최근 경주 3월달 계속적으로 이 마필은 잘라졌던 마필입니다. 그만큼 단점이 있는 마필이죠. 꼬리도 좀 돌리는 마필이고 약간 승부 근성이 상당히 좀 아쉬웠는 마필인데 이번 편성에 있어서는 이 문세현까지 안장을 시켰고 인코스에 어떻게 보면 앞선 적에까지도
보장할 수 있는 만큼 호디앙 러브는 기회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준비까지인 거 문세영이 직접 하면서 준비까지 좋은 만큼 3번 호디앙 러브는 단점을 이번에는 보완을 할 수 있는 조건이다 판단하는 만큼 3번 호디앙 러브 인정하겠고요. 후차권인데 저 후차권에서 11번 달려라 번개도 직전에 올라오는 근성적인 부분은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부중 자체가 좀 올라간 게 부담스럽지만 사실상 편성 자체가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무시할 수는 없어요. 안고는 가야 되겠고요. 외곽에는 12번 유성범이 지금 주행검사 시에 걸음 자체가 지금 상당히 좋았었는데 12주라는 공백 그만큼 얼마큼 성장했느냐가 문제인데 훈련 시 걸음 자체는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단지 외곽 게이트에 1200의 데뷔전 약간 이마필은 좀 현장에서 한번 봐주시겠다라는 느낌인데 한번 이마필을 체크만 해 보겠고요. 정규이가 직접 한번 노리는 마필은 7번 번개 파이터라는 마필입니다. 지금 인기권에 약간은 좀 밀려있는 마필인데 걸음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마필입니다. 기본적인 순발력은 약간 좀 느리지만 뒷심적인 부분이 사실상 조금씩 올라오는 마필이에요. 이번에 이상혁 기수인데 지금 이상혁 기수가 사실상 구조에 사실 승부 기수예요. 의외로 잘 맞아 떨어집니다. 이번에 이찬호 기수가 지금 기승정지 때문에 기승을 안 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역시나 이번에 이상혁 기수가 구조에 제대로 된 승부를 봐주는 만큼 번개 파워도 타이밍이 아닌가 이 정도의 편성이라면 저는 좋게 보고 있는 만큼 이번 경주 좀 2두로 압축을 해보면서 이 외곽에 있는 10번 유성건만 현장에서 한번 체크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3번을 중심에 두고 7번과 11번 쪽으로 포인트 잡고요. 12번만 현장에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공격 좀 당하실 것 같은데 네. 최홍찬 의원님 먼저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코디아 이 1번 게이트 리딩 레이스가 네. 선행을 갔을 때 지금 현재 이 경주가요. 코디앙 러브가 확실한 선행만 하고 보기는 어려운 문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요새 뱅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 말고도 선행권이 좀 두텁습니다. 두텁다 보니까 특히나 1번 게이트 직전에 이제 솔직히 발주 자체가 그렇게 원활하지 못했는데 이것도 빠르거든요. 리딩 레이스가 만약 최적의 전개를 보인다면 오히려 외측에 있는 마필보다는 좀 전개 타임이 유리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3번, 7번, 3번, 11번이 아마 현장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기 두 대기 팔릴 것 같아요. 그리고 달려라 번개는 직전에 배당을 터뜨릴 때 고수위원이 솔직히 여기 방송에서 추천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적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말에 대해서 아마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마필들 인기말을 노릴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선입권과 추입권이 한데 어우러져서 이제 올라온다는 얘기인데 선행권에서 만약 나가는 마필이 의외로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7번 같은 경우도 지금 추입마예요. 그래서 그 선행권 마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행권 말이 1번 말씀하셨죠. 예. 1번이 지금 선행을 가면 저는 호딩 러브가 바로 2선을 그냥 붙는다라는 그림이기 때문에 1번이 사실상 끝걸음 자체가 그렇게 여유 있는 걸음은 아니지만은 이번에 저는 이제 번개 파이터랑 이 달려라 번개 쪽이 좀 더 뒷심이 좀 있어서 와야 이제 당연히 이 마필도 인기권이 팔릴 거란 말이에요. 1번이요? 네네. 최근에 거리가 이제 좀 늘었다가 다시 줄어드는 거라.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복평권 쪽 그 이상으로 이게 좀 버티지 않을까 그 생각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차피 리딩 레이스도 인기권으로 팔릴 거라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순위권에서는 밀려나 있지 않을까. 어차피 이것도 인기마라 지금 현장에서는 이제 고민 중이에요. 어차피 보면 이게 순위에서는 밀리는 상이죠. 어차피 보는 부분이지만. 네네. 예. 일단 저는 뭐 저번에도 이거 코디앙 러브는 공개적으로 제가 잘라드렸죠 이 자리에서. 꼬리를 흔든다 이것도 그런데 승부기가 없어요 말이. 승부기가. 네. 그래서 저는 이마필 갖고 재미 많이 봤습니다. 나올 때마다 그렇죠. 그냥 네. 잘라드리면서. 이번에는 게이트가 안쪽 게이트 그리고 문성이로 바뀐 것뿐이 없어요. 그런데 페로비치가 문성보다 말을 못할까요? 과연? 저는 절대 페로비치 기수가 문성한테 기승수를 안 딸린다고 보거든요. 근데 페로비치 기수가 2번을 못 끌고 왔어요. 전부 인기를 모으고. 근데 문성이가 탔다고 꼬리를 안
승부기 없는 말이 승부를 걸까요? 그리고 꼬리짓 하던 말이 꼬리짓을 안 할까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11번 달려라 먹기는 직전에 고수가 승부경주로 얘를 쌍으로 때렸어요. 이마피를 쌍으로 때렸던 이유는 1월 24일 날 뛰었던 것만 한 번만 돌려보시면 얘가 왜 대가리 말인지가 나온 거예요. 워낙에 세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편성이 안 세요. 이 편성이 안 셉니다. 어지러운 경주일 뿐이지 편성이 안 세거든요. 달려라 먹기는 좀 보다 좀 세게 좀 읽어서 얘를 축으로 가져가면 어떻겠냐 이거를 한번 또 던져보고 싶고, 또 하나 언급하지 않은 마필 중에 두 마필이 있는데요. 이번 리딩레이서도 선행을 나설 수 있는 편성이긴 하지만 6번 아르고 사랑의 주행검사 제거 모습을 보면 그전에는 뭐 신조대요, 뭐 위너레드 이런 애들 센 놈들과 뛰었거든요. 생각 없이 뛰었어요. 그런데 이 주행 지정검사 뛰는 거 보니까 말이 선에 나가 상당히 여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얘가 선에 나가도 할 말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빅뱅이란 마필이에요. 네. 전도경 기수가 다른 건 몰라도 발주 능력은 상당히 좋습니다. 얘가 선행을 나가면 돈다고 저는 한 표를 던집니다. 선행만 나가면 뛰어요. 근데 가만 보면 9번 게이트에서 얘가 못 나갈 게 없다고 봐요. 나가서 강성대국과 맞짱 까는 놈입니다. 그러면 9번 빅뱅도 무시를 못하는데, 왜 제가 이렇게 자꾸 여러 말을 하냐면은, 일단 3번 코디언어는 문세영이 게이트가 안쪽으로 내려와서 조건이 좋아져서 그렇다 치는데, 최홍찬 위원이 얘기한 대로 7번 번개 파이터를 파트너로 코디언어와 얘의 조합은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느낌상. 그래서 앞에 뛰는 마피들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11번 달려라 본 걸 좀 더 세게 보는 게 어떠냐. 그리고 외곽에 있는 유성검, 그리고 주인검사 모습 보면 뛸 말이긴 한데 바로 통할 마피 같진 않더라고요. 차라리 이런 애를 뒤로 돌려놓고 좀 앞에 뛰는 마피들을 좀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뭐 이제 아르고 사랭이와 이제 빅뱅 같은 경우가 앞선에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도 관심권에는 갖고 있었는데, 워낙 이제 아르고 사랭이는 바로 훈련이 너무 약해요. 왜 이제 5주 만에 출전하는 모습이지만 지금 거의 이번 주면 3주죠. 3주 만에 주행검사하고, 그러면 너무 훈련이 약하고, 빅뱅도 갈 때랑 안 갈 때랑 훈련이 너무 차이 나죠. 지금 경주 나갈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스포도 있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또 훈련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또 이건 또 앞에 가도 당연히 저는 좀 정규 빠지지 패턴 않을까. 빅뱅 같은 건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제가 말을 했냐면요. 네. 입상 때 조교 패턴하고 똑같아요. 얘가 숙부를 놔줬을 때는 전부 인기도 바닥이었고, 조교를 숙부를 안 놔주고 살살 만졌을 때 얘가 우승을 했던, 그런 한마디로 입상시 훈련 패턴이거든요. 빅뱅 같은 경우는 앞에 나가는 마필은 훈련 강도랑 크게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저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 이제 다르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좀 앞선에 나가는 마필들이 약간 좀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약간 좀 저평가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코디언러브가 저도 볼 돌리는 거나 계속적으로 승부성 없는 걸 알고 있는데, 이번에 평균 자체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아르고 사랑이나 빅뱅이나 인기권에 봐줘야 되는데 그걸 내가 저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코디언러브가 기회가 온 게 아닌가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약간의 좀 제가 보는 입장에서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지만 약간 좀 틀이 좀 바뀌었지만은 이번에는 좀 기회가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번 거 6경주가요 무진장 혼정 경주이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지금 전하 최홍찬 의원이 쳐다보는 각과 우리 정기용 의원이 쳐다보는 각이 다를 뿐이죠. 이렇게 보느냐, 이렇게 보느냐, 이렇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상당히 좀 어려운 혼정 경주거든요. 정기용 의원은 이번엔 코디악 러브가 찬스가 아니겠냐. 3번을 놓고 7번, 11번, 그리고 외곽에 있는 12번 유성공까지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경입니다. 서울 7경주입니다. 토요경마 최대 승부처예요. 메인 승부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무서운 상을 달리고 있습니다. 뭐 서울경마도 그랬죠. 3월경마 확실하게 잡아드렸고, 4월경마 또한 뭐 첫째 주, 둘째 주까지 확실하게 무서운 상을 달리고 있는데, 역시나 3주차도 정경 자신있게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마필드 수가 조금씩 늘어나는데 약간의 좀 혼전성은 있겠지만 정경이가 더욱더 면밀하고 더욱더 집중 있는 공격으로 제대로 된 승부를 잡아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토요경마는 중반부에 제대로 한번 때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반부에 때리는데 전반부 4경주도 저기가 준메인 승부처로 제대로 한번 걸려들 만큼 전반부 4경주 그 최대 승부처 바로 7경주의 메인 승부처 강하게 한번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는 놓고 때릴 마필이 자신감이 있습니다. 바로 이 4번 프리티보이라는 마필. 최근에 상승세 완벽한데 역시나 3조에서 페로비치를 안정을 시키면서 최근 2월달과 3월달 역시나 우승과 주전을 차지했는데 이제는 각질까지도 변화를 성공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프리티보이 아시다시피 황순도 기수가 기승했을 때 당시에는 앞서만 나가야만이 뛰었던 마필인데 페로비치 기수 직전에는 선행을 가서 우승했지만 직전에는 따라가면서도 기심을 보였다면 이번 경주에는 이미 완전된 보장된 그런 모습인 만큼 우리는 4번 프리티보이는 강력한 배팅에 틀어놓고 운영한다 말씀해드립니다. 이제 흑자권이에요. 흑자권에서 여러 마리가 팔립니다. 6번 금피울림도 지금 승군전 얼마만큼 지금 강력한 도전 세력일 거고요. 9번 아름다운 순간도 직전에 우승을 하면서 지금 강력하게 한번 도전 세력인데 6번과 9번이 지금 승군전을 준비하는 모습 속에 좀 승부의 의지가 중요할 거고요. 당연히 지금 10번 골든데이도 직전 경주 우승을 차지하면서 가장 높은 인기로 팔릴 수 있을 텐데 정교이가 이번 경주 메인 승부를 잡아놓은 뻔히 보이는 이런 마필들로서 잡아놓은 메인 승부처가 아니에요. 이번 경주는 인기권에 좀 밀려있는 마필 바로 노림수 마필인데 이번 경주 1400에 있어 앞선보다는 뒤에서 올라올 마필 근성 보관이 확실하게 된 마필이 한두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에게 저평가 받을 수밖에 없던 마필인데 이번에 훈련 시의 걸음 자체가 완전히 좀 틀려있고 조건 자체가 완벽하게 지금 마저히 떨어진 녀석이 한두가 있기 때문에 그 녀석 쪽으로 한번 강하게 정규가 한번 노리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 제대로 된 적조, 제대로 된 무서운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 만큼 이번 서울 7경주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경전이 1200m 국산 4등급 경주를 펼쳐지는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고수가 오늘 준메인 승부처로 잡은 경주예요. 어떤 내용으로 승부 들어가는지는 잠시 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고요. 최홍찬 위원이 한두를 도와주시죠. 당연히 저는 대한천왕을 직접 그렇게 뛸 말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이게 성불호름하고 이제 같이 병합을 했는데 뒤에서 추입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반대편에서는 아싸하게 좀 앞서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주로 앞에서 보여준 여러분들 분명 이제 동영상을 혹시나 참조하시면 무슨 대한천왕 이제는 앞에도 못 가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편에 가서는 성불호름 그냥 이겨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의 능력을 분명히 저평가 이렇게 높게 평가해 주셔야 되는데 직전에 깨진 이유가 있어요. 솔직히 직전 경주 선행마끼리 2마리 들어왔습니다. 대상 경주에서 선행마 2마리가 들어오기가 제 기억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선행 1마리는 그냥 앞에 갔고 1마리는 선행을 안 가고 바로 이 마필 대한천왕을 정구간을 견제를 하면서 결국은 대한천왕을 포기를 해버렸죠. 그러면서 이 말이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자체적으로 저는 기싸움에서 졌다고 봐요. 아니면은 기싸움에서 졌을 수도 있어요. 순수 말의 능력 자체는 저는 절대 얘가 매니뮤직한테 그렇게 쉽게 깨진 말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깨진 이유를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어쨌든 간에 그 마필 자체가 이번에 출전하고 있고 훈련 모습 자체도 전혀 제가 왜 주로 이 앞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대편 주를 얘기하면 이렇게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한천왕은 분명히 직전 걸음보다는 이번 경기 일반 경기에서는 제 걸음 보일 수 있다고 저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번 대한천왕 최홍찬 의원 추천하셨고 정경 의원. 저는 이번 경주가 좀 앞선에 가는 마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앞선에서 무너지면 올라올 수 있는 마필 한두를 추천드린다면 이번 과천대왕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 올랜드가 아직까지도 서울에서 완벽하게 지금 정을 못하는 모습인데 이번에는 조금 더 한번 정신을 더 차리고 타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헤로비치가 직전에도 최선의 능력을 발휘했지만 좀 저는 어부지리 입상을 한번 노려보는 수 있는 과천대왕 앞선이 좀 무너져라 라는 뜻으로서 이번 과천대왕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번 과천대왕 정경 의원이 추천하셨어요. 저가 이번 경주 준메인 승부처로 들어가는 이유는 강축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일단 강축은 1번 대한천왕 최홍찬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의심이 없어요. 얘가 온다라고에 그냥 다 때리고 싶어요. 얘는 그냥 왔다, 그냥 완전히 그냥 믿어버려요. 진짜 먼저 스포츠 서울배 대상 경주였는데 인경기수가 발주하면서 균형을 잃었어요. 낙마할 뻔했죠, 발주하면서. 그러면서 막 헐렁헐렁 대면서 뒤에 있었고 거기서 밀어붙이면서 빨리 이게 순발력이 있는 말이거든요. 너무 서둘러서 이제 균형을 잡고 붙여놓고 앞에서 이 선에서 완전 사열 외곽 고로시 당하고 계속 뺑글뺑글 외곽을 무진장 탔어요. 자리 잡지 못하고 한마디로 발주하면서 균형 잃었던 것이 페인이었고 시종 차라리 참고 탔으면 더 뛰었을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서둘러서 앞에 붙여놓고 상당히 무리했는데 그때 게임이 창세 매니뮤직 이런 애들이에요. 얼마나 센 놈들입니까? 걔네들과 그렇게 무리하면서 뛰었는데 사착 이 정도 뛰었다? 이건 무진장 많이 뛰었다는 판단입니다. 또 균형이 일으켰어요. 1번 대한천왕은 저 역시 그냥 왔다. 그냥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쌍목 대가리를 놓고 때릴 것이고요. 이번 가지 고수가 승부로 들어가는 이유는요. 1번 대한천왕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이 있고 또 깜빡이로 팔릴 마필 그냥 완전히 뭐 금캐라도 인기마죠. 정평수 아니면 봐야 돼요. 이거 깜빡이 갈 것 같은데 정평수라도 바뀌려나? 바뀔 가능성이 좀 있다고. 고드뮤직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그죠? 저배당으로 안 때려요. 일단은 금캐라는 안 볼 거예요. 말이 좋든 말든 뭐 정평수 기수를 믿고 때려서 들어왔을 때보다 완벽하게 부러졌을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확률 게임 금캐라가 말이 안 좋아서 안 때리는 게 아니라 말의 능력이 안 돼서 안 때리는 게 아니라 정평수 기수 제가 이 마주 김영진 마주라고 하면 정평수 태워놓고 배팅 할까요? 아니라고 보거든요. 노림수 앞이 따로 있기 때문에 1번은 놓고 때렸는데 한마디로 강축에 낼 길이 없다. 경마장 속설이 있는데 바로 이번 경주가 그런 경주가 아닌가 싶어요. 이번 경주 고수가 한번 제대로 한번 때려드리고 이어서 구경주 메인 승부 한번 때려드릴게요. 구경주입니다. 경주리 1700m 국산 3등급 경주를 펼쳐지는 경주. 자, 토요일 후반부에 고수가 메인 승부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고수가 메인 승부를 좀 배당이 나오는 좀 노림수의 마피를 놓고 때리는 이런 패턴에서 적중에 대한 확신, 적중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경주를 메인 승부로 선정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금주부터는 그렇게 금요 경마부터 바꿔서 했고요. 또 금주부터 고수가 본 예상을 시행을 합니다. 뭐 매경주 다 해드리는 건 아니고 무조건 적중을 확신한다 하는 경주 한 경주 그리고 배당이 나와줄 수 있는 고배당을 노릴 만한 한마디로 복병 마필 안 갔던 놈을 놓고 때리는 경주 그런 경주 한 경주 해가지고 하루에 2개 경주만 본 예상을 시행할 작정입니다.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는 고수는 콜제 요금제이기 때문에 뭐 한 통만 전화를 하시면 미리 2경주를 얻어들을 수 있고요. 참고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마번을 정리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는 만큼 고수의 본 예상 2개 경주 항상 예전부터도 고수가 본 예상 고객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만족하는 예상을 많이 했는데 고수는 본 예상과 현장 예상이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자, 많은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주 구경주 역시 본 예상을 시행할 경주이고요. 자, 본 예상에서 철저하게 뭐 마번을 확실하게 까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미리 참고해 주셔도 좋을 듯 합니다. 자, 고수는 이번 주 구경주 반드시 적중시켜 드리겠습니다. 10경주로 가겠습니다. 경주리 1200m 혼합 1등급 경주입니다. 충마가 세워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주. 하지만 어지러운 경주인데 최홍찬 위원이 풀어드리는 경주네요. 이번 경주는 한번 좀 들어보면 참고가 될 수 있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풀어주시죠. 자, 기본적으로 순발력 자체가 이제 있어요. 몇 두 더블 샤이닝이나 한라 축제가 앞에 갈 수 있고 뭐 예전에는 러시 포스나 다이나믹 질주도 선두권에 나가줄 수 있는
기본 순발력이 있는 마필들이 몇 두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얘네들이 앞선을 장악하는 가운데 반대편 줄에서 뻔하죠. 치브레드켄이 무빙을 뜹니다. 그 전에 너무 서둘러서 다른 말을 이기려는 그 욕심 때문에 꼭 과하게 무빙을 떴던 그 게임에서는 졌어요. 근데 직전에는 타이트하게 무빙을 뜨니까 60kg를 달고 우승을 기록하더라고요. 센 말이죠. 제 개인적으로는 치프레드킨이 저한테 굉장히 기분을 많이 준 말이에요. 1군 데뷔 전에 종합시 백판일 때 제가 놓고 때려서 이거 적중간 시켜드렸던 말인데 지금은 뭐 서울에서 과천에서는 넘버 1, 2, 3 안에 드는 그런 말 아닙니까? 60kg도 저는 충분히 극복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 이제 언비터의 훈련 평가 자체가 솔직히 좋습니다.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지는 이런 모습 자체를 보여줬는데 이번에 훈련 패턴 자체가 페로비치가 2번 실수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잘 해놨어요. 페로비치 훈련 패턴 자체가 우리 기수들하고 좀 틀립니다. 보여줬던 그 앞에 주로에서는 강구보로 가는데 이게 코너 돌면서 반대편 주로에서는 굉장히 습보로 놔줘요. 그 훈련 패턴이 근데 우리나라에 통합니다. 그래서 페로비치가 보통 훈련할 때 그 패턴을 갖고 입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또 외지를 줄 때도 정관을 외측으로만 감아두는 그 모습 자체를 보여줬을 때 또 그 말이 근성이 더 늘어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솔직히 언비터블에 저는 일감의 상대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베스트런 직전에 솔직히 이거 해가라고 진짜 말이 이렇게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저는 일회용으로 봅니다. 일회용으로 봐요. 물론 이번에도 병합적으로 했고 단독적으로 했는데 패턴 자체가 얘가 연투할 정도로 그 genki 1군 마들은 현장에서 이제 조교 볼 때 genki 보면 그냥 눈에 확 띄거든요. 근데 베트런 직전에 뭐 못 뛴 거는 우리들의 실수지만 어쨌든 간에 이 마필은 직접 일회용으로 볼 수 있고 언비터블이 더 낫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바친다라면 저는 앞에 가는 마필 중에서 만약에 치브레드킨이 걔네들을 몰고 갔을 때 그렇게 되면 언비터블이 추입했을 때 잘못하면 발주가 늦은 그 타이밍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가는 말 한라 축제나 더블 샤이닝 같은 경우도 감량의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코스 최적의 선입을 갈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마리 정도는 이제 넉넉하게 받쳐놓고 치프레드켄의 언비터블을 주력으로 노리는 경우로 10경기를 노리고 싶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정규영 위원이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저도 이번 경주는 뭐 크게 의견은 더 이상의 뭐 추천드릴 말은 없고요. 이번 경주가 치프레드켄의 언비터블이 현장에서 얼마만큼 팔릴지, 얼마만큼 이제 바치르프에 해당이 될지가 이제 의문스러운데 저는 12번, 5번은 한 방에 인정을 합니다. 이 중에 이제 한 마리만 좀 받쳐가야지 않을까라는 이제 느낌이 드는데 더블 샤이닝이 이제 훈련 때 어쨌는지 그것만 이제 묻고 싶고 만약 맞춰간다면 저는 더블 샤이닝 정도만 한두만 거론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더블 샤이닝 일단 감량 효과가 좋죠. 네. 조교는 솔직히 길게 안 돌렸어요. 짧게 돌렸습니다. 아무래도 장거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물론 반대로 길게까지 가는 거를 제대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1, 2코너 돌면서 세우는 마필도 있는데 솔직히 길게 간 거는 안 봤어요. 길게 간 거는 안 봤는데 짧게 조교했다 이거죠. 짧게 조교한 말이 맞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52의 핸디에 저는 아낄 이유는 없다고 봐요. 최근에 뛴 걸음 자체도 솔직히 뭐 완벽하게 깨진 그 걸음 모습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힘 한 배 단위만 제대로 해준다면 사고를 오히려 얘가 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이번 더블 샤이닝까지 언급해 주셨고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해요. 이번 건주는 저도 12번, 5번은 인기 많은데 그래도 먹을 게 있는 저배당이요. 먹을 게 있는 저배당. 저도 일단 좀 세게 두 마필을 세게 보고 있고 한 마필인데요. 요게 위닝 앤디라는 마필 6번 위닝 앤디. 요 마필이 항상 생각하지 않을 때 뛰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위닝 앤디를 추천하기에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치프레드켄과 같이 겹쳐요. 뛰는 스타일이. 치프레드켄의 바구는 기술도 그냥 발주부터 밀고 나오는 게 아니라 발주하면 그냥 잡고 있다가 중간에 무빙 떠서 코너에서 탄력으로 뛰는 말이고요.
위닝 앤디란 말도 똑같아요. 얘도 참고 있다가 중간에 무빙을 또 그러니까 치프레딩 때 같이 떠서 같이 콘에서 넘어가면서 둘이 쫙 올라오는 그림을 봐야 되는 건데 위닝 앤디를 추천하는 이유가 2월 14일 날 그냥 꾹 참았다가 그냥 그때 1200거리다 보니까 꾹 참았다가 취부를 탔잖아요. 늑발까지 네, 했어요. 늑발까지 했죠. 늑발까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좀 뭐라 그럴까 이 페로비치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아 이마피는 취입을 하면 되는구나. 아, 예. 직접 먼저 그냥 참아버리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이거는 가해로 내가 기자 싫어하죠. 예, 싫어요. 그런데 서인석 조교사하고 직접 독대를 한 기자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빙을 하지 말라는 조교사의 지시예요. 그 얘기를 저는 듣는 순간 이 말은 참 빼야 되는구나. 그 정계에 의해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가지 말라는 얘기래요. 아니죠. 그래서 이게 추임으로 올라왔어요. 그 전에 무빙으로 떴다가 페로비치가 말을 뺏길 뻔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러니까 이번에도 무면 안 되겠네. 이 얘기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타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안 봐요. 얘는 무빙 떠야 돼요. 참고 타는 위닝이지는 메리트가 없어요. 그러면 이번 편은 차홍찬 위원과 같이 일치를 합니다.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경주는 1400m 혼합 3등급 경주. 오늘 마지막 경주가 되겠네요. 마지막 경주 꼭 적중해야 되는데 만만치 않은 혼전 경주입니다. 정경유. 저는 이번 경주 이렇게 혼전 경주인데 저는 그래도 기본적인 사이즈 상으로는 이번에는 되지 않겠냐. 바로 4번 듀스윈드급입니다. 이번에 페로비치 기수가 상당히 공을 많이 들여왔던 그런 모습이고요.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는데 뒷심적인 부분도 좋아요. 직전에는 1700m 거리 정력이 있어서도 상당히 좀 아쉬웠던 모습인데 이번엔 1400입니다. 페로비치가 이 듀스윈드급을 훈련하는데 그런 모습에 있어서는 지금 최영찬 님도 봤을 텐데 제 느낌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 듀스윈드급이 최근에 보면 이 주폭 자체가 상당히 둔탁한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마필이 끌고 가는 탄력감. 제가 기수 입장에서 이 느낌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이 부드러워졌다는 그런 이 제갈바지나 그런 봤을 때는 상당히 부드러워졌다는 그런 느낌이 왔기 때문에 듀스윈드급 이번엔 호흡적인 부분이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지 않냐 그런 느낌이 드는 만큼 4번 듀스윈드급을 강하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4번 듀스윈드급 정경유 추천하셨고요. 최홍찬 위원. 저는 조시판이 완전히 낫다라고 봐요. 승급전인 슈퍼라이트닝이 진짜 좋습니다. 다이어랑 병합할 때도 좋았고 또 오늘 발주 연습까지 깔끔하게 또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4분이 아니라 3분에 어울리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현재 몸 상태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뭐 승부 필요가 없다라면 그냥 우승으로 그냥 직행을 할 것 같아요. 핸디도 적당하고요. 그래서 훈련 우승하러 슈퍼라이트닝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훈련 우승하러 3번 슈퍼라이트닝. 이번 건도 뭐 단독 선행을 까고 나갈 이런 막필이죠. 저도 이번 경주는 3번, 4번, 4번, 3번이 일단 한 방이에요. 일단 현장까지 갈 거예요. 이렇게 3번, 4번 느낌상 이건 한 방이고 천년만년이 잘 뛴 말이고 많이 뛰어진 말인데 17주 공백을 두고 나오고 있고 조기가 좀 약해요. 네. 그런 점에서 추천은 못하겠고 이 하나 딱 찜찜한 말이 6번 전모후무예요. 이 전모후무 이게 지금 퐁당퐁당 패턴인데 이 잘 뛰었을 때 이 경주 1월 10일 날 티즈탑을 깨고 들어올 때 이 모습이 너무나 시원한 승리였고요. 너무나 아주 시원한 걸음발이었고 근데 이 말이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오고 못 들어올 때는 또 깨꼬닥 하고 있어요. 퐁당 이번에 퐁이에요. 그래서 6번 전무음을 이건 조기가 어땠습니까? 전무도 훈련 자체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패턴 자체는. 요거는 찜찜해요. 전 요거까지는 봐야 되지 않냐. 일단 이번에는 우선 원탈 한 방은 저도 3번, 4번, 4번, 3번 한 방이고요. 아마 현장까지 6번 전무후무는 끝까지 노려볼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저희 지급조서 시즌2 토요마 예상 방송이었습니다. 저희는 현장까지 집중해서 더욱 좋은 모습을 찾아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